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산선악대학교에서도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요. 네, 우사님 모시고 또 공부길 받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우사님에 대해서 우사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정식으로 가지려고 해요. 우사님께서는 이제 호법 수의단을 역임하셨고요. 카이스트 대학원 시절에 대산종사님께 가셔서 전문 출신을 서원하셨으나 대산종사님께서 너는 할 일이 남아있다 말씀하시고 대학 교수로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30대 때 대산종사님께서 법강학마의 정사로 직접 올려주시며 우산이라는 호를 주셨습니다. 자선상사님께 자산이라는 호를 주셨고 우산님께 우산이라는 호를 또 주셨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병상에 계실 때도 누가 오든 외국인이 오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든 피공인은 나한테 11살 때부터 왔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산종사님을 그렇게 모시고 공부하셨고 한 번은 이런 한 청년들을 데리고 대산종사님께 인사를 가시니 대산종사님께서 가시기 전에 이런 애들 잘 길러 큰 역사를 이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를 잊지 않으시고 오로지 대산종사님의 모든 영원하시던 대경륜 전체를 이룩하고 실현해내시기 위해 온 평생을 바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인류개진운동 구현단체인 새삶의 회장으로 계시고요. 또 예비교역자들 육성에 정성을 다하여 지금 시민선방에서 또 우사님께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들 약 50여 명이 전무 출신으로 서원을 하였습니다. 또 최근에 중사위 법론을 수여하신 경사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우사님 모시고 공부길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그 영산 대각전에서 우리가 예비경무하고 또 이제 새삼의 시민선방 회원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하는데 이게 정전연마와 정전마학 공부 여기 하기 전에 이건 이제 정전을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이제 준비를 한 것은 우리가 공부길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사람의 큰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크게 말하면 기계가 돌아가면 큰 바퀴가 돌아가면 조금 바퀴가 따라 돌아가고 이게 한목에 같이 도는 거잖아요. 큰 바퀴만 돌아도 안 되고 작은 바퀴 돌아도 안 되니까 사람이 공부길을 잡는 건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 하는 것이 있고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있고 일생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게 있는데 큰 자리를 먼저 봐야 되는데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원기 56년에 대각교구제를 말씀하시기를 큰 대도를 완성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먼저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큰 서원을 세워서 오직 그 무상대도를 깨치고자 하고 또 일체중생을 제도하려고 하는 큰 서원을 세워야 거기서 큰 정성이 나온다. 큰 서원하에 큰 정성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큰 서원을 해 공부에 정성이 들어간다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내가 대도를 반드시 무상대도를 깨치리라. 그 다음에 일체중생을 건지리라는 서원을 마음에 세워야 거기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정성이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대정성이 나와야 우리 마음이 대정정을 넣는다. 마음이 자리를 잡고 고해진단 말이죠. 정정. 정이라는 건 마음이 딱 자리를 잡고 고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의 시작은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리를 잡는다는 건 딱 이제 이게 주착해야 한단 말이죠. 자리 잡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스승님 위에 더 큰 스승이었고 우리 법 위에 더 큰 법이었고 우리 회상 위에 더 큰 회상이었고 우리 동지 위에 더 소중한 동지가 없다는 그 마음이 딱 정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해져서 도저히 어떤 천만경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걸 정이라고 해요. 정할 정도 정이라 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지 그냥 수양만 해서 고요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한 다음에 고요해진다. 이거는 공자님부터 마음이 정한 후에 고요해진다는 게 이제 대학에 나오거든요. 이게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서원과 큰 믿음으로써 마음을 정한 후에
정진을 해야 된다. 그 마음을 안정하고 정진을 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마음을 서원과 신심으로 마음을 정하고 수행 정진하면 이 내정정 외정정이거든. 외정정은 천만경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정정은 안에 분별성과 주착점이 없고 이 두 가지를 얻게 된다. 이 내정정 외정정을 얻은 후에 지각이 열린다. 말하면 이 지혜가 열린단 말이죠. 지혜가 열리고 지혜가 열린 다음에 실천이 나오는 거예요. 대지혜가 열리면 그 지혜를 갖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실천을. 이제 막 모든 걸 우리 교법 따라 다 실천을 하던데 실천을 하면 교화가 된다. 그래서 교화가 되는데 실천 없이 교화가 안 된다. 대교화가 되고 대교화가 되면 일체 중생을 건지게 된다. 천하 방구라 천하 모든 사람을 구하게 된다. 천하 모든 사람을 구하면 천하 만민이 받들게 된다. 그게 대도의 길이에요. 대도길을 그렇게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서원을 세우면 마음에 큰 정성이 나고 그 정성으로 정진하면 대정정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자리를 잡으면 큰 지혜가 지각이 열리고 지각이 열리면 실천이 따르고 실천이 따르면 큰 교화를 하게 되고 교화를 하게 되면 일체 중생들이 다 그냥 받들게 된다. 이거를 내가 일생을 실현하리라. 이 마음을 먹어요. 이거를 대도원성이라고 해요. 대도원성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대사정산이 그랬어요. 사절 훈련하고 봄, 여름, 가을 훈련하고 사시 정진해서 아침, 오전, 오후, 저녁 정진해서 대도원성하라. 이거를 늘상 얘기했어요. 우리 그냥 머리에 딱 베겠어요. 사절 훈련, 사시 정진, 대도원성. 이것이 근데 그 길이 아까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거는 일생 동안은 길이고 하루 동안은 어떻게 하냐. 상시응용주의상을 하루를 살아야 되고 아침 저녁에는 수양하기 위해서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연불자선하기를 취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또는 그걸 마친 사람은 그러니까 노는 시간이 있고 보면 쉬는 시간이 있고 보면 틈이 나면 뭐 했어요? 정정 공부하기를 막 이럴 것이요. 그래 저는 뭐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갖고 다닌다 이렇게. 겨자는 여기 얇고 좋아요. 크면 무겁잖아요. 요거를 갖고 다니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틈나면 이제 이렇게 보고 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조금 읽지 말고 그냥 이게 왜 지하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갔다 하다 이걸 읽으라 이거죠. 그래서 쉬는 시간이 있고 보면 연습이라는 건 아는 걸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연습하기 주의할 것이요. 경전연수를 마친 사람 의디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세상 만물 의디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응용하기 전에 응용 형태로 봐 미리 연마기를 주의할 것이요. 응용의 형태로 봐 응용할 때, 육군을 응용할 때 운전생각 취사를 할 것이요. 마친 다음에 하자는 뭐까지 말자는 됐는지 못 됐는지 대조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 6조목이 동시사막, 정시사막 한 개, 세 개씩 되어 있잖아요. 2조, 1조, 6조는 동시사막이요. 3조, 4조, 5조는 정시사막이라. 이것이 대종사님의 용심법이라고 해요. 용심법. 대종사님은 마음을 그렇게 쓴다 이거죠. 하루를 그렇게 쓴다 이거죠. 그런데 평생은 어떻게 써요? 아까 한 거 있잖아요. 큰 소원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대정 정정을 지각이 열리고 그 다음에 실천을 하고 교화를 해서 천하만민을 구해서 만민이 받들게 된 그 큰 무거는 그렇게 돌리고 하루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우리가 돌리는 이런 삶을 내가 반드시 실현해라. 그러면 가깝게는 상심용부터 주의사항부터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루를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주 철저하게 우리 공부는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제 틈남은 정정 공부, 틈남은 의리연구, 그 다음에 연불좌선, 그 다음에 온전생각, 취사, 미리연구, 반복. 요거를 그냥 계속해서 하루를 아니면 습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정진이에요, 정진. 하게 되면 정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성을 들여 정정에 이르고 그러면 실천이 따라서 교화를 한다. 이게 우리 그러니까 내가 일생을 반드시 실현하리라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야 돼. 마음 먹고 오래 하다 보면 영단이 뭉쳐갖고 영단이 우리가 자선을 잘 안 되잖아요. 잘 못하는데 영단이 뭉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한번 마음을 탁 먹으면 돼요. 아, 내 감정 없애버려야지.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없어져요. 안 없어지는 것들. 이렇게 뭘 개문을 지켜야지 딱 마음 먹으면 딱 없어지는 이렇게 영단이 뭉치게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5만 번 계속해서 반복해갖고 이거를 단련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단 예비경만 하는데 안 되고 제일 문제가 헛방 있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듣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해요. 응? 맨날 듣기만 하고 실행을 안 하고 좋아는 하는데 실행을 안 해요. 근데 해보기도 엄청 좋았는데 실천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좋아만 하면서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정의도 그렇게 정의도 좋아는 하는데 실천을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실천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응? 실천하다가 안 되면 전문 훈련을 하라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우리 영산 이게 뭐야 헌방 다니는 학생들이 해도 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요 그냥 일로 들어와 버려요. 들어와서 전문 훈련을 하면 돼요. 여기 이름이 뭐지? 아니 지원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가 할 때도 안 되면 그냥 일로 들어가서 하고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그 도시에서 하려면 힘들잖아. 근데 여러 사람이 같이 있으면요, 그냥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도 여기 공부하려고 계속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럼 나는 이 나고 사는다니까 여기 오는 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연구를 잘 해보도록 이렇게 해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정정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를 한번,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언제 뭐냐면 한 20년 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어디 있어요. 이게 보면 정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종경 부처품 13장에 대종사 정전이 성편됨에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나일생 포부와 경륜 그 대여는 이 한 권에 거의 포함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해서 이 법이 후세 만대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공개할 사람의 수가 한이 없으리라 하시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정전을 바르게 연마하고 바르게 증득하고 바르게 실행하고 정전대의를 사회국가 세계에 널리 구현하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되냐면 내가 대종사님이 정전을 구현하고 실현해서 후세 만대 전하도록 해야지 말고 딴 사람이 누가 할 것이다 조국사님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렇게 후세 만대 전하게 정전대의를 전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정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보면 요거는 정전 중요한 거는 이 정전 대의라는 거 공부를 해요. 대단한 정전 대의라는 거는 정전의 큰 뜻을 갖다가 요약해서 한 건데 그거를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게 대학원 때 정전 때 엄청나게 정전대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정전과 정전대회 같이 공부해야 정전의 뜻이 살아난다. 왜 그러냐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자 하는데 요거는 정전대회에 나와 있는 건데 그건 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정전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제일 먼저 정전 공부의 6단계가 있는데 정전의 뜻을 새기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정전을 갖다 놓고 뜻을 새긴단 말이에요. 쭉 읽어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는 것과 그냥 하는 것 전혀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근데 큰 사전이 있으면 작은 국어사전에 큰 거 하나 사다 놓고 사전을 찾아서 그 뜻이 명확해야 되는데 이 국어사전이라는 것은 되게 그냥 일반적 낱말이 불교적 의미가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각사님이 상당히 불교적 의미를 잘 설명했기 때문에 각사님의 교전 공부를
또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것만 보지 말고 꼭 사전을 찾아보고 비교해 볼 때 단어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모든 공부는 단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단어를 먼저 찾아보는데 뜻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내용을 연마하는 새긴 내용. 새긴다는 건 마음에다 새긴다 이거죠. 새긴다는 건 이게 돌에 파는 걸 말해요. 예, 뜻을 새기고 그 내용을 연마라는 것은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자꾸 생각해보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생각하는데 그러다 뭐를 하냐면 그 글자의 뜻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전 글귀 속에 들어있는 대종사님이 조법을 제정하신 근본 뜻 정전 본의를 발견한다. 요게 중요해요. 왜 여기다 이런 말씀 해놓으신 그 본의를 발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본의를 발견하면 어떤 뜻이냐면 작업지간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그랬잖아요. 뭐라고 했죠? 마지막에 1분 1각도 허송치가 넣게 할 것이오 이렇게 했군요. 그 뜻은 이게 본의예요. 내가 이걸 펴신 뜻은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그게 공부가 돼갖고 1분 1각도 쉽지 않아요. 나도 어떻게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을 틀어놨는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막 운동이라도 하고 시간을 없앴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분 1각도 허송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 그 속에 딱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수지대조를 하는 뜻은 돈 하나라도 커피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갖고 일전도 커피 쓰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 자관 그 뜻을 알면 되니까 일기법을 제정하는 뜻은 뭐 가끔가다 이게 뜻은 이게 본의예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법을 영육상전을 제정하신 뜻이 뭐냐? 법의 등급을 내놓으신 뜻이 뭐냐? 이게 그 뜻, 사막을 내는 뜻이 뭐냐?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본의를 찾는다 이거죠. 그 본의를 찾아보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글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의를 찾아봐야 된다. 근데 본의보다 더한 게 대의라는 게 대의라는 거는 큰 뜻이 좀 이게 본의는 조그만 뜻이고 대의라는 거는 사막 전체가 가지고 있는 큰 뜻 이렇게 돼. 아까 뭐 수지대조는 조그만 뜻이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의라는 것, 대의라는 거는 전체가 가진 뜻, 정전 전체의 뜻, 이 대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대의라는 건 딱 알아야 되는 그걸 모르고 그냥 글자만 해석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정전 대의가 뭐냐? 정전 전체를 합쳐서 한 덩어리를 딱 뭉치면 뭐라고 할 것이냐? 정전 대의가 뭐냐? 이거를 의심을 걸어야 돼요. 정전 대의. 예, 누구 한번 예비교무들 중에서 정전 대의가 뭐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얘기해 볼까? 뭐가? 정전 대의가 뭐? 정전을 한 덩어리 뭉쳐서 대의를 딱 잡아서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개배동지에 서항구에 있으시는 그게 근데 있죠. 그 말 너무 좀 길은데 정전대의가 뭐냐? 대종사님 이 땅에 오신 뜻이다. 이 땅에 오신 뜻이 정전대의죠. 그거를 한마디를 딱 또 줄이면 뭐라고? 응? 재생이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이세다. 이렇게 대산종사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이 됐다. 근데 불교에서는 재생이세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성불재중을 강조하지. 근데 원불교에서는 재생이세를 강조한다 이거죠. 근데 그 의미를 대종사님이 이 땅에 오신 뜻, 대종사님의 일대경륜 재생이세가 그 정전을 통해서 내 마음을 팍 들어야 돼요. 그냥 생각으로 재생이세 이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으로 재생이세 꽉 자리 잡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그거를 발견하자 이거예요. 그럼 재생의세라고 했을 때 사막의 대의는 뭐냐? 사막은 대의는 뭐냐? 사막이라면 왜 우리가 공부하죠? 정의계잖아요. 그러니까 재생의세 입장에 보면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생명을 구하는 길. 일체 생명을 구하는 길이라는 거. 그렇게 정전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을 그냥 개정이라고 말하지 말고 일체 생명을 나도 구하고 일체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타어는 이 세상을 건지는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어는 이 세상을
그런 길이다. 이렇게 해도 이 대의를 딱 잡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갖고 대의를 먼저 잡아라. 요까지는 잡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대의를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대의하고 본의를 내 마음에 대조를 한다. 이거 아무리 잡으면 뭐예요? 머리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다 이게 대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전 대의대로 하느냐, 내가 정전 본의를 따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알기는 다 알아요, 정전 대의. 근데 내 마음에 보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행동과 내 마음 작용이 정전 대의와 정전 본의대로 사는가를 대조를 해야 돼. 이게 요 과정을 안 거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전 대의와 정전 본의를 내 마음이 대조해서 어떻게 대조라는 건 뭐냐? 둘을 맞대어서 비춰본다. 정전 대의하고 내 마음을 비춰봐서 딱 비춰보니까 같아야 되는 달러. 그럼 어떻게 돼요? 정전 대의를 고쳐야 내 마음을. 뭐 둘 중에 하나 고쳐야 돼. 같은 그러면 이게 대의를 이렇게 해서 나하고 맞출 수 없잖아요. 정전 대의 그냥 내가 맞춰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를 맞춰갖고 둘을 딱 일치시켜서 내 마음이 정전 대의가 되고 내 마음이 정전 대종사님 본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종사님 마음과 같아지고 대종사님 마음만 같아지고 큰 대의하고도 같아진다 이거죠. 그러면 될 거 아니까 공부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직속이에요. 직속. 이게 정전 딱 알아놓고 내 마음 비켜서 다르냐 같으냐 다르면 본의도 맞추고 대의도 맞추고 내 마음이 대종사님이랑 대의 경륜하고도 맞고 본의하고도 맞고 딱 맞춰버리면 단기간에 대종사님과 딱 합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대종사님한테 막 기도도 하고 막 좋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내 생각에 몇만 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속을 딱 맞춰버리면 쉽잖아요. 겉머리부터 맞춰가려면 이게 속까지 배 들어가려면 몇만 년 걸릴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끝난 게 아니라 실생활에 나가서는 정전 원문을 연습해야 돼요. 정전을 그렇게 막 해석하지 말고 원문대로 시행한다. 원문대로 실습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힘써간다. 무시성보에 나와있잖아요. 그 원문을 외워갖고 욕심 경계에 나서 그대로 딱 하면요 금방 없어질 거예요. 아무리 욕심 나도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고 힘써간다고 딱 외우고 딱 하면 그냥 딱 없어질 거예요. 엄청나게 파워풀했는데 그걸 안 놓고 그냥 내가 욕심을 없애야지 탐진치 없애야지 10년간 안 없어져요. 10년간 안 없어지는데 원문에다 딱 빼좀 당장 없어진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5번이 원문대로. 그래서 원문에 막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응강대야지. 네. 뭐 외우잖아요. 왜 외워? 배우면 딴거다 외운다 이거요. 외우기는 다 외우는데 대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외우자는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명법을 조속으로 외게 하는 뜻은 그냥 날로 살피고 마음이 대조해서 그대로 하라고 딱 이렇게 딱 해놨는데 우리가 응강대회를 하는 뜻은 외워갖고 마음이 대조하는 건데 그 응강대만 해놓고 그 다음날 다 잊어먹고 안 한다 이거. 뭐 왜 외우냐 이거요. 집중력의 양성에 집중력의 양성에 효과는 있죠. 집중력은 그냥 외울 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그렇게 할 거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조금 외우고 그냥 대조하자 이거예요. 우리 그냥 막 교전 쓰기를 막 20번 30번 쓴 사람이 타자를 갖다 막 해갖고 너 두번 했다 난 30번 막 40번 막 이만큼 쌓아놨어요. 정배 쓴 게 필기한 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키만큼 쌓여있어요. 그랬는데 그거 대조를 안 해. 아니 나는 왜 그렇게 해갖고 한 번도 대조를 안 해요. 그러고서는 그냥 싸기만 열심히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신수양 공부지 그게 마음공부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조금 하고 마음에 대조하고 실행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용강대회 하는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옹만대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막 경쟁을 했어요. 지금 막 쟤는 100점 맞는데 나는 2개 틀렸다. 한자 틀리면 어때요? 한자 틀려도 그냥 마음 대조하는 사람이 낫지. 근데 막
다음에 내가 하나도 안 틀리겠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은혜도 그랬죠. 지난번에 두 자리가 틀렸거든요. 다음번 내가 꼭 좀 맞아야지. 여기 마음 먹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 먹고 있지 그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운 거를 그 다음에 천지를 외웠으면 천지에 나하고 맞춰갖고 같은 여 달래냐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막 다음번에 100점 맞아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게 우리가 공부를 엄하게 하는 거예요. 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대조하자 이거 대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전대의를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구현한다는 거예요. 정전대의라는 거 그것도 쉽잖아요. 개생해태를 구현하고 영역상전을 구현하고 병론사회를 치료하고 진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만 외우고 대조는 했는데 바깥에 가서 실현을 안 해. 제일 마지막은 실현을 해야 돼. 구현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정전 공부 방법 아니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원학 코칭이 원학 인성교육이 되게 구현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아무리 외워도 안 되는 막 바깥에 가서 실제로 갖다가 해보는 거 아니에요. 구현한다. 구현이라는 건 실제로 갖다 이 뜻을 갖다가 세상에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뜻을 다 6가지인데 진짜 간단한데 요대로 한번 해보자 이거죠. 이거 해갖고 우리가 그냥 크게 보면 정전 연마, 정전 실습. 실습이라는 거냐? 실제로 해봐서 익힌다. 생활 속에서 원문을 갖고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마음을 실제 적용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경계를 당할 때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라. 말은 잘하죠. 실제로 해보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끌리고 그 경계 뜰 때 끌리느냐 안 끌리냐 탁 대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말하면 없애려고 안 해도 그냥 다 없어져요.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대중심을 놓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짝 걸어가면 대중심만 넣으면 이게 번뇌가 침범을 안 해. 대중심 놓는 순간 딱 침범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해보는 거하고 머리로 하는 거는 전혀 다른 거예요. 원문을 실제로 해보라 이거예요. 경계 쪽에서. 그게 실습이에요, 실습. 정전 실습. 정전 실습을 해야 돼요, 정전. 아무 연마 막 외우고 막 러프트 쓰고 뭐 이론이 어떻고 아무리 해도 실습을 안 하면 안 된다. 양평을. 어디 실습을 하는가, 외우기만 하고 시험만 잘하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실습을 잘하고 한다이는 어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험은 잘 본다니까 한다이니. 시험은 열심히 오고 막 매일 예습하고 가서 하는데 저기 막 예습하고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게 점수 잘 맞는 게 예습 안 하고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예습도 하고 그거 참 잘해. 그게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실제는 그렇게 하라는 거야. 집중력 사고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본인인데 시험만 잘 보고 그만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실습이요. 실행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공부인데 정전 연마하고 실습하고 실행하고 구현한다. 구현까지 가요. 구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의 그 뜻을 세상에다 사회와 시대와 사회와 세계 생활화 구현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먼저 구현하는 내 몸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생활화예요. 법도 있는 생활이에요. 구현이라는 건 법도 있는 생활. 법도 있는 생활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생활화.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 세계 속에서 구현하고 세계화. 이거를 실현해야 한다 이거죠. 이 세계화를 실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구덕경 경우가 세계화를 실현하다가 왔죠. 그래서 몸이 아파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덕경도 무시하면 안 돼요. 10년간 얼마나 모스크바 가서 고생을 했는지요. 말도 못해요. 그래 막 거기 병이 나갖고 막 할머니가 돼갖고 왔는데 완전 할머니 돼갖고 왔어요. 나이가 저러면 저렇게 할머니냐 했더니 지금은 이제 누나처럼 돼. 영상이 진짜 좋더라고요. 저 오늘 어떻게 났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더라도 진짜 세계 나가 구현하라고 왔으니까 좋지요. 나는 뺑뺑하기 참 좋긴 좋은데 안 구현한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냥 고생해서 병들어갖고 오더라도 세계가 구현하고 오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되게 자세하게 써놨어요. 뭐 써놨냐면 연말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의도를 연마한다. 여기서 의도연마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의도연마니까 글자는 외우고 다들 해석을 하잖아요. 의도연마는 어떻게 하냐면 첫째 교전을 자꾸 연마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쫙 연마하고 책도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고 가다 보면 이 교전이 이제 통달이 되는 거예요. 이 사통오달이 되는 교전은 막 다 해석이 돼요. 어디에 뭐가 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이게 교전 뜻을 해석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천지 만물의 이치,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일과 이치가 있잖아요. 대소유무와 시비애를 가는 곳마다 연가를 해본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저렇게 될까, 왜 저렇게 될까, 이렇게 연말을 해본단 말이에요. 강산이 있잖아요. 이게 움직여나는 이렇게 관찰하거든. 제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렇게 연말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은 안 해도 다 연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봐도 연마하고, 사물을 봐도 연마하고, 자꾸 의심을 걸어서 연마해야 사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의두성리예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의두성리. 변산공로라는 성립청구성이라든지 그 좀 어렵고요. 무의 좀 쉽고 어려운 게 좀 차이가 있지만 그 갖다가 그냥 좀 평생 가도 안 돼요. 그러면 계속해서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그렇게 의두를 연말해보고 화두도 연말해보고 이렇게 해갖고 의두성리를 유는무로도 해보고 이렇게 자꾸 연말해보면 어느 날 이게 알아주는 거예요. 오래오래 하면 안 알아줄 수가 없어요. 오래오래 하면은 그게 그렇구나 하서 법문 공부를 봐도 이 좌단 상단님이 많이 설명했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 이게 또 그런 뜻이 있었네, 이런 뜻이 있었네, 이렇게 해갖고 또 연마하고. 그러니까 법문 공부를 해요. 법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말하면 우리 재단정단 법문은 무지무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좌단 상단님 법문이 나또 무지무지 공부를 해요. 막 무시담고 막 거의 다 막 외우고 이거 나오면 공부하고 이거 나오면 공부하고 좌우간 교전만 보지 말고 법문 공부를 해요. 종국단이 법문 나오면 막 공부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법문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의디연마를 하고 이걸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쭉 해야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면 왜 그러냐면 대종사님이 정전을 뜨신 뜻은 단심으로 뜨신 것이다. 단심으로. 단이라는 건 마음이 한 덩어리로 뭉친 마음이요. 어떻게 하면 일체중생을 건질까 하는 그냥 마음이 간절한 일편단심으로 꽉 뭉친 마음이에요. 내가 그 정전의 바른 뜻을 알려면 내가 일편단심이 돼야지 알죠. 일편단심이 안 되면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은 오직 거기에 마음이 몰두돼서 공부 외에는 보지도 듣지도 생각도 하고 그냥 몰두해서 계속 가면 일편단심이 되는 거예요. 일편단심이 돼서 보면 정전이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편단심이 돼서 공부를 하자 이거죠. 응?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이게 썼는데 이 자세한 거 두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좀 그 밑에가 있는 이게 잘. 그 다음 뭐냐면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지교 간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났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이 교법 공부 연방 갖고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교우들끼리 막 네가 잘못했다, 너 잘했다, 일 잘했다, 뭐 이게 시비하면 안 돼. 일은 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고 그런 것이지 뭐 그거 뭐 좀 그거는 아니 잘못했다고 고쳐라고 하는 건데 그거가 시비를 하면 안 돼. 일 갖고 시비하지 말고 서로 통보해서 고쳐가고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잘못했다 그러면 알았다 고치고 잘못했다 알았다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 갖고 막 서로 다운 할 거 없어요. 뭐 갖고 따야 돼? 공부 갖고 돼. 교정 갖고 난 이렇게 했는데 너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야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교전 내용 갖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야 된다. 부처님 때 엄청나게 그 제자들이 교정 갖고 의견 교환을 많이 하고 지금 티베트에 남아있어요. 티베트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갖고 맨날 의견 교환 해야 하나.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 법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의견 교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의견 교환을 해서 서로 만나면 그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뭐 잡담 떨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수다 떨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 대학교에 그 공과대학에 들어갔는데 이제 서울 공과대학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는 교양과정부 2학년 때 본과로 딱 들어가서 이제 50명이 딱 모였단 말이죠. 이제 50명이 모였는데 이게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노는 시간 되면 지난번 숙제 내준 것 같고 막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군요. 난 이렇게 풀었는데 너 어떻게 풀었냐 막 계속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애들도 다 있다. 이거 노는 시간도 없어. 점심시간 밥만 먹고 나오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참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 할 것 없이 나도 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아주 이제 뭐 저기 공과대학 전부 출신들이요. 공과대학 전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막 그것만 갖고 막 걔들은 생각하기에 이 기계공학이 발전돼야 우리나라가 발전된다는 생각이 꽉 갖고 있어요. 오직 기계공학이 발전돼야 나라가 발전된다는 생각이 꽉 갖고 전부 출신이요. 그냥 막 그것만 밥만 먹고 나면 이거 하고 막 이거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30년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우리는 현대자동차 그건 내 친구가 가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자동차 엔진 공장 다 만들어갖고 세계 최고 엔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전무출신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비병들이 모여서 그냥 이게 맞냐 저거 맞냐 교리 갖고 토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세계거가 이루어지는데 교리는 저기다 놓고 뭐 네가 뭐 신발을 반드시 신었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시비하고 있으면 뭐 어떻게 세계거가 되냐고 뭐 옷 좀 삐뚤게 입으면 어떻고 뭐 이렇게 신으면 어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대석 사람들은 그냥 옷 갖고 시비하잖아요. 뭐 나는 뭐 이쁜 반지를 꼈다 이렇게 해서 시비하는데 여기도 그런 거 시비하지 말고 이 공부 갖고 시비하죠. 공부 갖고. 그래야 이게 발전이 있는 거다. 이게 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 잘 안 고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안 하고 있죠 지금? 와서 좀 도와주라. 누가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환영해요. 도와줘. 와서 좀 고쳐줘. 여기는 무슨 과를 나왔냐면 여기는 진짜 재생세 하러 나왔다니까요. 남아프리카어로 줄리죠. 왜 이제 흑인들 막 이상 줄리죠? 줄르죠. 왜 그러냐면 그 남아프리카 교화하려고 줄르죠. 아이고야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할까요? 예. 질문하지. 이런 강의도 좀 하면 좋겠는데 내가 이게 옛날에 좌탕원이 불러갖고 이게 정정에 3년을 했어요. 정정 강의를 내가 정정 강의 여기서 3년을 했더니 그때 교무님도 있고 한 50명이 모였어요. 교무님도 그때 좀 한 20명 모였었어요. 그래갖고 30년 이렇게 해갖고 나는 뭐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재미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 학기를 1년에 두 학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했는데 이제 정전하면 누가 되냐면 한종만 교수라고 저기 석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대가 우리 원광대 대가인데 나하고 같이 와야 돼. 한 다음에 그분이 또 강의하고 그래요. 계속 연속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그분이 궁금한 거예요. 내 옆방에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도대체 공과대학 사람이 정전을 어떻게 가르치냐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 내 방에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정석이 아니잖아요. 뭐 공정정리가 뭐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더니 원광대를 갔어요. 가갖고 정정 공부는 나같이 가르치면 안 돼요. 새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나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교수님 왜 갑자기 막 저러냐. 그래야 이게 실습으로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배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구석병님은 배웠어요. 그때 한번 설명해봐. 그때 재밌었어요. 그때.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워낙 코칭을 거치니까 내가 그걸 못 하겠더라니까. 정규도 못 가르치겠는데 내가 이 정정 가르치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이거 안 되고 맞춰.
그거 준다겠는데 네, 질문을 좀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공부하면서 해결 안 되었던 문제들이나 이렇게 정말 스승님을 뵙고 이렇게 스승님의 그 대도 실현을 위해 평생을 바치시고 그 법을 이어가기라는 쉽지 않은데 그런 질문도 좋고요. 평소 의심났던 것들 질문해도 좋고. 흔치 않은 기회인데 용기를 내서 자기 누구 분홍 티셔츠 입는 거 옆에 친구가 계속 네, 영상학교한테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저희 같은 반 신장님 영어교수인데요. 와, 영어교수님이랑 또 3학년 교수님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사실 어떤 전 잘 몰라서 어떤 분일까 궁금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들었고요. 이사님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 원동력이 궁금합니다. 원동력은 이제 딴 데 없고 믿음에서 믿음.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해서 믿음인데 진리보다 스승님을 먼저 믿는 것 같아요. 스승님을 믿으면 진리는 따라 믿게 되는데 그 신이 이게 딱 세워지면 거기서 무한한 원동력이 나온다. 이렇게 스승과 하나 된 마음, 그렇죠? 스승과 하나 된 마음으로 거기서 원동력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됐고, 그 스승과 하나 된 마음은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스승과 하나가 되는 거지. 안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추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뭔가 진리를 깨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스승과 딱 하나가 되고 거기서 모든 원동력이 나온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대성의 교수야. 네, 여쭈고 싶은 거 여쭈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대학 2년 대선입니다. 갈수록 그 초심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아서 많이 괴로운 마음이 들고요. 근데 현장 나갈 일이 이제 2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은데 2달 남았어요. 스승님을 이제 가까이 뵙거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막연한 마음이 되게 많이 들어요. 무서움과 신심이 이제 갈수록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공부를 계속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게 스승님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조금 있거나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에 달린 거지. 그럼 멀리 외국가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절대 가까이 있다고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마음에 달린 건지 몸에 달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떤 결정적인 때에 딱 믿음을 세워야 돼요. 보통 때 안 되다가 결정적일 때 언제냐면 출가식할 때 딱 세워요. 그때가 말하는 사람이란 것이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을 때 딱 그때 세우는 게 있냐. 그러니까 출가식 이제 탁딴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달간 탁 몸되게 하고 있다가 그냥 딱 세워버려요. 내가 영생을 그냥 변치 않고 나가야 되니까 딱 그때 세우는 거지 평소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단원사님 그 아주 찬스 메이커예요. 찬스 메이커. 어떻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한번 그때 신심이 막 났어요. 신심이 나갔는데 제 대학원 다닐 신심이 났는데 저기 계룡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때 처음에 내가 이제 대학원에 가서 그 대단원사를 만나고 있을 텐데 그때 이제 큰 계룡산 위에 올라가서 막 법문을 이제 수양에 대한 법문을 하시고
장사님 보고 야 희공이 대중한테 소개시켜 그래요. 그럼 대중이 잘 모를 때요. 그냥 그 대학원 2학년 때. 그 대중이 이렇게 딱 있는데 장사님이 딱 소개를 했더니 희공이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딱 소개를 하더라니까요. 딴 말도 안 하고. 그래도 그 말을 갑자기 딱 하니까 속으로 그렇지 그랬대요. 속으로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때가 내가 힘이 탁 익었을 때 찬스를 탁 맞고 이 장사님하고 아주 그냥 박자가 잘 맞아요. 그냥 딱 맞추는 장사님이 곡을 찬스를 딱 잡은 거죠. 그렇지 그렇지 하니까 그게 그때 지금까지 계속 그렇지 그렇지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찬스라는 거예요. 찬스인데 그때 안 그랬으면 그때 이미 풀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왕에 된 게 이 찬스인데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때 이렇게 딱 마음이 있는 때 딱 세우라니까 그냥 내가 이 공부 이상을 위해서는 우리 회상을 위해서 난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겠다.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에요. 목숨을 딱 걸으면 딱 되는 거예요. 목숨을 안 걸으니까 자꾸 하는 거니까 아예 목숨을 딱 걸으라니까. 말했잖아. 아니 남만 웃지 말고 우리 전해보. 여기는 이제 문제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것 같아 안 그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말이 다르니까 할 것 같아요가 뭐야? 이거는 시밀러하다 비슷하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영상에서 결심을 세우셨어요. 눈물도 정화되는지 여기서 또 눈시울이 붉어진 우리 한다희 교수님입니다. 어떤 마음이건. 열심히.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워낙 선수 이제 문답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좀 많이 답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제가 좀 연마도 하고 이렇게 좀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하면 꼭 듣고 싶었던 분이 있는데 오하은 교수님인지 제가 그 해룡고 단톡방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면은 눈에 띄는 분이 오하은 교수님이었어요. 네. 혹시 이사님께서 여쭙고 싶은 게 있거나 네. 유튜브라고요. 아시죠? 유튜브 난 몰랐는데 뭐. 아니 네 흥미로운 동영상들이 있어가지고 네 가끔 이런 뭔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간사하고 바로 오니까 그런 욕구가 좀 있습니다. 뭔가 여행도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유로운. 그래서 가끔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고 마음도 뺏기기도 하는데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바로 사회생활 없이 바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소를 시켜나가야 될지가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그게 그렇게 나쁜 그중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튜브를 보고 그런 걸 보다 보면 글로 마음이 흐르잖아요. 재밌잖아요. 재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묘하게 생겨서 한쪽으로 가면 이게 다른 쪽으로 안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좀 묘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 감이 마음이 이쪽으로 공부 쪽으로 뭉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뭉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경계를 멀리 해야 돼.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끊어버려야 돼요. 끊지 않고는 도저히 뭉쳐지지 않는 마음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마음을 뭉칠 것이냐 마음이 흐를 것이냐 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그냥 오늘을 기해서 어떻게
딱 끊었거든요. 이게 뭐 그런 거 안 끊어지잖아요. 그냥 대중 앞에서 그냥 끊겠다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 거지. 어떻게 끊네? 이거 봐,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과거를 보니까 이게 공부해갖고 열심히 뭉쳐질 때가 있고 흩어질 때가 있는데 뭐냐면 그런데 뭐 우리는 옛날에 없을 때 만화책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보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글로. 그런데 그걸 끊어야지 열심히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튜브나 뭐 만화책이나 이런 거를 다 끊어버려야 이 뭉치기 때문에 그냥 딱 끊어버려요. 근데 여기는 지금 게임에 갖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끊으라 그러면 이제 못 달잖아. 그렇잖아. 혹시 몰래 이 마음공 하다가 이거 끊어버릴 수도 있지. 이게 더 재밌습니다. 어때요? 게임이 150만 명 중에 400등을 했대요. 무슨 게임을 그렇게 잘해? 오버워치 뭔가 모르는데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그 게임을 잘한대요. 그런데 뭐 여기 뭐 끄더라 그러면 뭐 안 되었고 여기는 이제 예비 경험이 들어왔으니까 딱 끊어버려야겠죠. 알았습니다. 또 그 상사님의 향기가 나는 우리 설경국 의원님. 작은 습관을 고치는 그런 것도 좋지만 오늘 큰 법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대도를 성취하고 했던 큰 자리를 해주셔서 큽니다. 영산 산악대학교 3학년 설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요새 신앙과 수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건 신앙과 수행이 결국은 둘이 아니구나. 결국 하나라는 그런 감상이 많이 들지만 아직 제 스스로가 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셨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이게 신이 있고 신앙이 있어요. 네. 신앙이라는 건 사은 신앙이고 이런 땅 신앙이고 신이라는 거는 진리와 스승과 이게 마음이 딱 같이 통하는 거예요. 딱 같이 통하는 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으로서 먼저 딱 맥을 댄 다음에 신앙으로 가는 거지. 사은 신앙과 이런 땅 신앙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신을 먼저 딱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은과 이게 이제 이런 땅 이제 신앙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면 이게 사은하고 이런 땅 신앙은 그냥 심고 때가 완전히 합일할 때 같아요. 그러니까 심고하고 그 딱 합일한 그 정신으로 진리와 스승 하나된 정신으로 믿는 정신으로 그냥 모든 행동이 처처불상 사사불고 나가면 신앙이고 그 다음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사막으로서 처처불상 사사불공하니까 이걸 말하면 보은 일심 일심보은이라는 거예요. 일심이라는 것은 사막이고 보은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은일심, 내가 모든 일을 보은일심을 한다. 그러면 이게 신앙과 수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심보은, 일심으로 보은하고 보은일심하고 보은일심하면 신앙이고요. 일심보은하면은 수행인 거예요. 같은 건데 조금 달라요. 정전대회도 공부. 그러니까 일심보은이라는 게 그러면 일심으로 보은을 하니까 보은하는 중에 일심이 되는 거고 보은일심하면 막 오직 보은에다 한 마음을 다 바치는 거예요. 보은일심, 일심보은이 신앙과 수행이 한 덩어리로 뭉친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규은이 아니고 예쁜 전규은 교훈. 전기현, 서학대학교 2학년 정기입니다. 저도 아직 공부의 길을 잡지 못해서 갈팡질팡 많이 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신을 좀 다시 재정립해서 진짜로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이제 생활 속에서 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 계속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시인이 먼저 서야 되는데 스승님에 대한 시인이 서야 돼요. 스승님에 대한 시인이 서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대단용사님으로부터 시인이 섰거든요. 그래서 섰는데 뭐냐면 이게 마음이 딱 서서 일체 사량을 하지 않아요. 내가 전무치는 하려고 했는데 공과대에 가라는데 일체 뭐 전무치 때는 생각도 안 해요. 생각도 안 하고 정남하려고 했는데 결혼하려고 해도 일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뭐 안 해요. 그냥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승님 믿으면 뭐 잘 믿고 잘해주고 무슨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스승에 대한 신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러지 우리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좌산상사님 스승에 대한 신을 먼저 세운 거예요. 좌산상사님도 엄청나게 신을 세운 거예요. 대산종사님 말씀이 부정선사보다 더 신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에 대한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건 안 세우고 신앙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주법 계통에 대해서 신을 먼저 세워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갖고 우선 이게 신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신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 바탕에서 신앙 수행으로 딱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우리가 과거의 스승은 다 그랬어요. 그렇게 대답 종단용사를 봐요. 처음에부터 뭐 이런 당기기 막 공부하고 뭐 반야신경 공부하고 안 그랬어요. 그냥 대종사님만 받들고 공부했잖아요. 그게 우리 회당의 전통이라고요. 전통. 그러면 그걸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시간 많은데, 왜? 아직. 누구도 하고 싶은 이정이 할게요. 그럼 우리 정이 이정이가 말이 하고 이게 참고 있다. 선생님이 공부는 뭉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마음이 뭉쳐야지. 저는 안 뭉쳐 있었어요. 안 뭉쳤어요. 이게 안 뭉친 거는 새나가기 때문에 구멍이 뚫려. 마음 구멍이 뚫려서 어디로 새나가는 만 이겠어. 그 떼어버리면 나와버려야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수학 시험을 봤는데 그것 때문에 일요일 날에 그냥 핸드폰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수학 공부만 문제집만 풀고 했는데 아니 막 계산에서 다 틀린 거예요. 그런 게 있으면 안 뭉치는 거지. 계산이 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게 말하면 마음이 이게 차분히 가라앉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를 잘하나 마음 쫙 가라앉아갖고 침착하게 하나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말하면 이게 집중력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우리 학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가면 막 더하기 빼기 연습을 자꾸 시켜요. 차분히 그 다음에 하도 연습을 해요. 지금도 아무리 복잡한 거라도 안 틀게 차분히 해갖고 이렇게 마음이 착 가라앉아서 차분해야 되는데 이게 들뜨면 막 잘하는 것 같은데 막 터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차분한 걸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옆에 있는데 막 첫 번째 푸는데 손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양이 아직 덜 되니까 그거는 엄마한테 걱정하지 마라. 여기서 자꾸 공부하면 이제 참 수양도 되고 되는데 여기 문제는 이제 저기 하와이 가서 막 삼동윤리도 배우고 박도 배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 삼동분리이 나왔는데 삼동윤리라고 썼어요. 내가 엄마가 막 여기다 가지 말라고 난리 났다 이러면서 막 쫓아오면 돌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다 이렇게 차분하게 해서 수학도 잘 보게 할 테니까 엄마한테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이제 좀 이게 과외를 가르쳐 줄게. 수학자로 과외를 좀 배워야 돼.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열심히 해서 막 그 응용 문제도 계속 풀었고 네. 그 전까지 계속 풀고 있었는데 계산에서 다 틀리고 아는 문제 건널비 구하는 거 거의 엄청 많이 틀렸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도 잘된 덜 된 거야. 안에 막 계산 막 더하기 빼기 하나 틀리고 하는 거는 그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직 이게 들뜬 게 덜 가라앉았거든요. 이렇게 좀 더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 너무 그럴 거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우리가 여기 와서 이게 큰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지. 수학 문제 좀 못 풀으면 뭐 그냥 내일 고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런 걱정이에요. 아 근데 너무 많이 틀렸어요. 너무 많이 틀린 건데 근데 앞으로 커서 뭐 하려고? 저요? 응. 판사라는 게 이제 안 고쳤대요? 항상 판사보다 법사가 좋은데. 복사가 뭐예요? 법사가 이 교문인데. 엄마 하지 말래요. 요새 엄마가 딸기는데 없어. 엄마가 크면요. 근데 교문이 딸이 주는 하면 사람 없어. 딸이. 교문이 하면 제일 싫은 게 네. 할머니처럼 머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할머니처럼? 머리를 하고 다니잖아요. 머리. 아이 그거만 안 하면 다 할 것 같아? 아니요. 그봐 마음이 옆에 지금 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 안 되지. 자꾸 뭐 모양 그리는데 이런데 새고 있으니까 모양 같은 거 안 그리면 뭐 이렇게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 마음이 안 새나가야지. 시험 수학이. 안 쓰려면 어떻게 해요? 응? 안 되려면 그뭐 머리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았군요. 그만해. 그만해. 네, 그래서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 꾸준성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성이거든 성. 변하지 않는 성이라고 해요. 정성이라고 하고 신분의성에서 성이라는 것은 신분의가 되는 성이 곧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있죠. 신분의가 된 성이 되는 것. 성을 고치려면 신분의를 하면 돼요. 앞에 세 단계. 믿음과 분발과 의를 갖고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성이 저절로 이렇게 되고 유문역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성을 고치려면 윤역 공부를 많이 하고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꾸 법문을 듣고 법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훈증을 받아서 이렇게 큰 법관님한테 가서 자꾸 법문 듣다 보면 그동안에 꾸준하지 않던 게 차차가 고쳐지는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이게 차차가 고쳐질 거니까 딱 이게 진리가 이게 뭐 여기 가서 내가 견치 않고 어디 도망만 안 가면 그냥 다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은 것이 변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서원이 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갔다가 내일 안 하고 힘들어 별 중간이 안 내요. 근데 가다가 이제 큰 서원이 변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 잠깐 이 바깥에만 안 나가고 계속 가면요 고치게 돼요. 알았지? 그리고 그 수학이랑 수학이랑 지금 망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엄마가 그 롯데월드를 학교 한평체험학습을 가는데 그걸 저만 못 가게 하고 원어스 코칭을 막 끊으려요. 아이 그럼 그 원학 스펙트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너 엄마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다. 그러니까 거기 마음 여유를 가지라고 하고. 여유를 갈 수는 없잖아요. 응? 왜냐면 중학교 그 목동이 아유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너 엄마는 참 문제가 재산정산이 나한테 지도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너 대단한 거야. 나한테 내 지도 받으라겠다 엄마 보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막 그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아 근데 말을 들으면 막 왕이세 한다고 그래서 네? 뭐라고? 아니 엄마가 그래서 막 그 도와주려고 막 가려고 막 들려고 첫방에 가면 응. 그 엄마가 응. 그 우사님 자기하고 막 왕이세 한다고 그래서 막 마음 상해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뭐야. 아이고 알았어. 너무 늦었죠? 그 연극 잘 살았구나.